안녕하십니까. 농지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농지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서 영농세제 혜택 그 6번째 시간으로 농어촌 주택 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한 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이 아닌 그냥 1주택자로 간주해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을 아예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 특례를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이 제도의 취지는 점점 늘어가는 농어촌의 빈집들을 일단 줄이고 나아가서는 그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현재 침체되어 있는 농어촌의 경제를 다시 살리려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농어촌 주택이라는 것은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인 주택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혼동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법상 이런 특례를 받는 농어촌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은 취득 시기입니다. 농어촌 주택은 이 법이 처음 적용된 2003년 8월 1일부터 취득한 취득분의 하나입니다. 이 법은 원래 한시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몰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요. 다시 개정이 되면서 일단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따라서 2003년 8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적인 제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읍면지역, 한마디로 시골지역이죠. 그리고 인구 20만 미만의 26개 시의 동지역에 위치해야 가능합니다. 일단 이 26개 시는 어떤 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북 제천시를 비롯해서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전국에 골고루 산재해 있고요. 그런데 역시 수도권인 경기도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리고 지금 이 시들은 인구가 20만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그 인구 수도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농어촌 주택의 과세 특례는 인구가 줄어들고 빈집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읍면동 지역이라도 다음에 언급하는 5가지 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그런 읍면동은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5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즉 주거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수도권 지역. 다만 이 수도권에서는 인천시 옹진군하고 경기도 연천군 이 두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대상 지역, 관광단지 지역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 5개 지역에 있는 주택은 안타깝게도 농어촌 주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취득하려는 농어촌 주택은 일반 주택과 가까운 곳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구역상 서로 같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위치하면 이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취득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기존의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나중엔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의 일반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취득 순서가 바뀌면 안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고 농어촌으로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임을 감안한다면 그 흐름상 이 취득 순서는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보유 기간인데,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3년 이상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일반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처분해도 좋고, 또한 3년이 되기 전이라도 먼저 처분한 다음에 나중에 보유기간을 채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농어촌 주택 취득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보니까 일반 주택의 양도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다면 일반 주택의 양도 시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팔든지 간에 양도세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농어촌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고,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일시적 2주택과는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조용한 시골에 전원주택을 하나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와 시골을 오가면서 전원생활도 즐기고, 또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느긋하게 처분해도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액 조건인데요. 취득하려는 농어촌 주택의 가격이 3억 원, 한옥은 4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액은 실거래가가 아니고 기준 시가인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말하는데, 이 금액을 넘기게 되면 특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분하는 일반 주택이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면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할 때 당연히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건 농어촌 주택의 기준과는 상관이 없는 별도의 문제죠. 그리고 면적에 대한 조건은 2021년도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취득 가격으로만 기준을 잡겠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농어촌 주택 양도세 특례를 위한 5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농어촌 주택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도 가능합니다. 왠지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니까 단독주택만을 연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두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다 해도 농어촌 주택은 아예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 2주택자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일시적 2주택의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농어촌 주택은 신축도 가능합니다. 농어촌 주택의 취득은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모두 포함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경우 주택 가격은 건물을 완공한 후에 지방세를 납부할 때 지자체에서 산정한 시가 표준액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신축한 주택의 시가 표준액 그리고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이
이 농어촌 주택의 취득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3억 또는 4억을 넘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골의 땅을 먼저 취득한 후에 도시의 일반 주택을 한 채 취득하고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던 그 땅에다가 주택을 신축을 해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런 경우는 특례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농어촌 주택의 토지건 주택이건 일반 주택보다 먼저 취득하면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거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과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양도소득세 분야는 워낙에 방대하고 정책적으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분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주택과 아주 유사하지만 이 농어촌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고향주택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지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농지 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